한 노부부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편안해 보였죠.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테이블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의 그릇에 반찬을 더 덜어주며 다정한 눈길을 건넸어요. 오늘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맛있네. 이 식당은 언제 와도 실망시키지 않아. 두 사람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작은 접촉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할머니의 손가락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식당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테이블마다 작은 촛불이 타오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할머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런 곳에서 데이트했었지? 할아버지는 회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때는 돈이 없어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겨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함께 겪어온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60 후반에서 7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 6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 듯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야, 이 녀석들. 몇 년 만이냐? 다들 늙었네. 누가 늙었다고? 너나 늙었지. 그들은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노부부가 앉아있는 테이블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할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기 소주 6병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역시 우리 박동수는 기가 막히게 쏘는군.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재빨리 주문을 받아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우정 영원하자. 그때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우연히 할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기, 저 사람, 혹시? 다른 친구들도 그의 시선을 따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 저 사람이 우리 중학교 때 그 녀석이잖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봐라. 우리 반에서 맨날 쪼그려 앉아있던 놈 아니야?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놀림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죠. 야, 정말 맞네. 정민수 맞지? 또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민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와,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잘 지냈어? 할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았지. 다들 앉아요. 식사 중이신데 방해하면 안 되죠. 할머니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둘러쌌어요. 그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때처럼 조용하네. 말 좀 해봐. 어떻게 살았어?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다들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은퇴했지. 가끔 이렇게 모여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꽤 잘 사나 보네. 옷이 보통 옷이 아닌데?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지켰어요. 아, 이 아주머니는 부인이신가요? 또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내입니다. 와, 대단하네.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하던 녀석이 이렇게 멋진 부인을 만나다니.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린 시절의 위계 질서가 느껴졌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옛 친구들은 술이 거나해지자 점점 더 할아버지를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옛날에도 너 이렇게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렸지? 하하. 박동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시험지만 내밀고 말은 안 했잖아.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갔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그만 가볼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말랐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만해라.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줄 아냐? 너희는 아직도 애들이냐? 그는 김상우라는 이름의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할아버지를 감싸주곤 했던 친구였죠. 야, 상우야, 뭔 참견이야? 우리 그냥 옛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잖아. 박동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김상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놀림이야.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다들 할아버지 나이인데 이럴 필요 없잖아. 넌 아직도 착한 척이냐? 그래봤자 옛날에도 왕따 편만 들었잖아. 또 다른 친구가 비아냥거렸어요. 김상우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네, 상우 씨. 당신도 잘 지내셨나요? 김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저럭요. 사업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박동수는 술에 취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상우야,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너 그때도 말만 번지르르 했잖아. 하하. 김상우는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술에 좀 취했네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할아버지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옛 친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님?
박동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그 대기업 회장이라고? 또 다른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식당 직원들이 하나둘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어요.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친구들은 이제서야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깐만, 민수야. 박동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식당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파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모두 도착하셨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마저 보였어요. 학창 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대기업의 수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식당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김상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야, 오랜만이네. 늘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김상우를 향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우는 머쓱한 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뭐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할아버지는 그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여전히 정직하게 사는구나. 예전에 내가 내 편을 들어줬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김상우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비서를 돌아보며 짧게 지시했어요. 상우 씨 사업하는 거 조사해봐. 우리 그룹에서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김상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알아. 하지만 세상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나한테도 너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필요해. 김상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내일 오전에 내 사무실로 와. 이야기할 게 많아. 할아버지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상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명함에는 땡땡그룹 회장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꼭 가겠습니다. 김상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식당을 나섰어요. 그들이 나가자 식당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행원들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김상우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보호해 주었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위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편 짓궂던 친구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 설마 우리랑 엮인 일도 있는 거 아니야? 박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또 다른 친구가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우리 회사 땡땡그룹이랑 새 계약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계약이 전면 보류됐대. 그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친구가 통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내 투자금 들어간 회사 땡땡그룹 투자 철회한대. 미쳤어.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장난친 건데. 한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박동수는 손을 떨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누가 먼저 놀리래? 뭐, 내 탓이라고? 너도 같이 놀렸잖아.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우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쓸쓸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대체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한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괜히 건드렸네. 너무 늦었다.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는 할아버지 이제는 회장님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러나 보내기를 누르기 직전 메시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먼저 왔어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똑바로 인사해라.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알게 된 친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김상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술잔을 들었어요. 사람은 변해야 하는데 결국 변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땡땡그룹의 대대적인 사업 재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몇몇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되었죠. 그 중에는 상우기업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투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웠죠. 한편 김상우는 땡땡그룹 본사 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상우가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앉게. 우리가 같이 할 일이 많아. 시간은 흐르고 과거의 장난은 장난이 아니라 업보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를 받았죠. 인연은 돌아오고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복수는 확실하게, 그러나 우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인연은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악한 인연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좋은 사람은 잊히지 않고 그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 법입니다.